오늘의 리딩 제목은 실령님이 있는 서점 마오로바 여름 작가 미야기 스냐 페이지는 210에서 220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수면과 달달한 새벽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시간으로서 추억으로서 남기를 기원할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총장 앞 사건은 아침에 해결된다. 죄송합니다. 안경을 쓴 남자는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말한 다음 바닥에 닿을 만큼 머리를 깊숙하게 숙였다. 감탄이 절로 나올 만큼 완벽한 사제다. 손에는 흰 사전처럼 생긴 마오로 책을 여전히 쥐고 있는 상태였지만 서점에 되돌아온 마메타가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이 즐겁게 그 남자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다. 말을 함부로 한 제가 원흉이 아닐까 합니다. 도련님, 아츠모님도 이렇게 반성하고 계시니 부디 제 얼굴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츠모라고 하는 사전 남자 옆에서 토지가 깊이 머리를 숙였다. 토지는 며칠 전 요미도 있었던 그 백화점 위층 서점에서 책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아츠모를 보고 좀 도둑질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말을 걸었다. 그때 토지는 아츠모가 마오로 책 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점에 대해 알려주었었던 듯하다. 요미는 무척 놀랐는데 토지는 옛날에 무려 마오로 책 안의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전에 사쿠야가 말했던 마오로 책에서 인간이 되었다는 사람이 바로 토진 모양이었다. 토지는 아츠모에게 자신이 원래 마오로 책 안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다고 한다. 이 서점의 신령님에게 육체를 받았다고. 그 결과 아츠모는 신령님의 마오로 책을 훔쳤고 지금에 이른 것이다. 안식처를 찾아 자주 서점 안을 어스름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토지 씨의 말을 걸어주셨는데 신령님이 신령님의 마오로 책이 마오로 책 안의 사람을 인간으로 만들어준다는 말을 듣고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인간이 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몸이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가 없다는 게 허무했죠. 네 마음은 잘 알아. 그리고 신랑님도 돌아왔으니 더 이상 추궁할 생각도 없어. 그러니 이제 그만 고개를 들어주지 않겠어? 토지도 나라부가 아츠무와 토지를 향해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신랑님을 훔친 게 마오로 책이어서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다. 나라부는 일을 크게 만들 생각이 없는 듯했다. 아츠무가 죄송합니다 하고 말하며 머뭇머뭇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어긋난 안경을 고쳐 썼다. 토지도 뒤이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건 그렇고 사람이 된 것은 사쿠야님 쪽 같군요. 토지가 사쿠야를 보고 조용히 아련하게 마치 작은 오차가 난 것 같은 미소를 지었다. 아련하게 사쿠야는 무뚝뚝하게 그런가 봐 라고 말하며 어깨를 으쓱 들어올렸다. 그런 사쿠야를 아츠무가 원망스러운 듯이 노려보았다. 치사해. 저기 아츠무, 도둑질을 해놓고 치사하다니 이상하잖아? 신령님은 나쁜 사람의 소원을 안 들어줄 거라는 생각하는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라부가 웃으면서 그런 소리를 했다. 사장님의 등 뒤에서는 피어오르는 검은 무언가를 봤는지 아츠무가 겁을 먹은 표정으로 입을 닫았다. 옆에서 보는 요미에게도 그 방역이 전해주었다.
근데 두 사람은 뭐가 다른 걸까요? 사쿠야가 엉성하게 붙여있는 손끝에 반창고를 다시 붙여주는 중에 요미가 무심코 그런 질문을 했다. 사쿠야도 토지도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아츠무는 여전히 책이다. 사람이 되고자 했던 마음은 세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그렇다면 무엇이 세 사람을 다르게 만든 것일까? 사쿠야와 토지는 모두 실제로 육체를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모양이다. 둘 다 고개를 갸웃했다. 아츠무는 해답을 알고 싶어 참을 수가 없다는 듯한 눈치였다. 나는 아마도 독자일 거라고 생각해? 나라부가 천연스레 그렇게 대답했다. 무언가 알겠다는 표정을 지은 사람은 토시뿐이로 그 외 모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뜻이죠? 신령님은 원래 굉장히 인간이 되고 싶어 하던 체간의 사람이었다고 들었어. 그 염원이 아주 간절한 나머지 사람이 아니라 신이 된 거래. 그걸 염두에 두고 들어줬으면 하는데 나는 토지와 사쿠아의 상황을 보고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토지가 사람이 됐을 때 분명히 그 사람과 만났을 쯤이었었지? 네, 맞습니다. 토지가 말하기 힘들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밤이 어딘가 붉게 변한 듯한 게 그 위험 있는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요미는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됐다. 그 사람? 그리고 이번엔 사쿠야의 경우 사쿠야도 요미를 좋아하지? 뭐? 나라부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질문에 사쿠야가 얼어버렸다. 처음엔 반창고 상자를 꽉 쥐어 구겨버리더니 이어서 산소가 부족한 생선처럼 입을 빠끔빠끔 가렸다. 아, 아, 그건 그럴 리가 없잖아. 좋아하긴 누가 누굴 좋아해. 나한테도 선택한, 나한테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누가 좋아서 이런 애를 골라. 그냥 싫어하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네네, 이제 됐어. 정말 알기 쉬운 반응. 잘 봤습니다. 너무 뻔해서 시시하네? 아무튼, 이런 거야. 책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됐을 때, 신령님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아닐까 해. 서로 사랑하게 됐을 때, 나라부가 그렇게 말하자, 토지와 사쿠의 얼굴이 새빨갛게 물들었다. 분명 신령님도 옛날에 사람과 평생을 해로하고자 인간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비슷한 상황의 마루치게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때? 내 생각이? 생각이고 뭐고 유미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라부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자 얼굴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요미와 사쿠야가 서로 좋아한다는 말이다. 즉 요미가 사쿠야를 좋아하는 것도 나라부에게 이미 들켰다는 것. 그럼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인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건가요?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는 요미와 사쿠야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아츠무가 말했다. 아츠무는 무릎을 꿇은 그대로 기대를 담아 나라부를 올려다보았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너도 여기에서 지내보면 어때 아츠무? 여기서 독자와의 만남을 기다려보지 않겠어? 그래도 괜찮을까요? 너만 좋다면, 여기서 서점을 봐주고 나면 나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물론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 난처하던 참이었거든요. 기다리겠습니다. 꼭 여기서 기다리게 해주세요. 대충 나라부가 손을 내미니 아츠무가 그에 응해 악수를 한 형국이었다. 토지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살짝 기뻐하는 눈치였다. 얼핏 보면 감동적인 장면이다. 하지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쿠야가 냉랭하게 중얼거렸다. 또 나라부가 이득을 봤어. 응? 항상
항상 말하는 거지만 저 녀석 꽤 속이 검은 녀석이거든. 공짜로 상품을 손에 넣었다고 징후증 내심 기뻐하고 있을걸? 그리고 공짜로 일해줄 직원도 구했고 의식을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타고난 거란 말이야. 그게 진짜라면 정말로 속이 겁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미는 복잡한 신경이 휩싸인 채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다. 근데 요즘에 확실하게 그런 생각이 든다. 나라부는 속이 검다고. 세계에서 제일 속이 검은 사장님. 그것도 타고난. 확실히 그런 것 같다. 그래도 괜찮지 않아? 아츠무시 본인도 좋다고 하니까. 아, 그렇지. 문득 떠오른 게스 유미는 카운터 테이블에 놓아두었던 사쿠야의 본체. 지금은 허물이 되어버린 책을 들고 사쿠야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어떻게 할까? 준다고 했잖아. 네 마음대로 해. 어, 근데 그건 꿈속에서 있었던 일이잖아. 어, 응? 아, 아니야? 사쿠야는 그저 입꼬리를 올리고 웃을 뿐이었다. 요미는 사쿠야와 손에 든 책을 번갈아 보면서 생각했다. 그럼 고맙게 받을게. 저기 있잖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거든. 사쿠야만 좋다면 그 생각대로 하고 싶어. 뭔데? 요미의 여운이 남는 말을 들고 사쿠야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발밑에서는 마메타가 뭔가요? 뭔가요? 하고 묻듯이 두 사람을 올려다보았다. 요미는 중단 계획을 밝히듯이 사쿠야에게 살짝 귀옛말로 말했다. 있잖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신령님이 마오로 책 도난 사건은 이렇게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단 요미는 언니 에이코에게 전화로 무단 외박에 대해 따끔하게 혼인하고 말았다. 너는 말이야. 여고생이야, 여고생. 혹시 실종이나 유괴라도 돼봐. 나는 엄마 아빠에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잖아. 요, 요미를 나한테 보내는 게 아니었다고 걱정하면서 또 둘이서 싸우면 어쩌라고 그래. 걱정해서 싸워? 요미는 어항이 방방했다. 자녀가 걱정되는데 왜 부모님이 싸운다는 것일까? 잘 이해가 안 갔다. 두 분 다 각자 나름대로 널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 의견이 서로 충돌하다 보면 싸울 때도 있는 법이야. 아마 너도 조금 더 어른이 되면 알게 된 날이 오겠지. 언니의 말을 듣고 요미는 그런가 하고 생각하면서 부모님 집에 살 때 있었던 일을 떠올려 봤다. 분명히 부모님은 싸울 때 딸을 위해서라도 딸을 생각해서 같은 말을 했었다. 그게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 말이었구나. 요미는 멍하니 그런 생각을 했다. 에이코는 어른이 되어 그걸 자연히 이해하게 된 걸까?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기에 망정이지. 미, 미안해. 됐어. 이번엔 아빠랑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대신 두 번 다시 이런 걱정을 시키지 말 것. 알겠지? 그때 요미는 아빠나 엄마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언니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요미는 에이코가 여동생인 자신을 아파트의 방을 춥게 만드는 짐짝 정도로 취급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었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고도.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에이코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요미를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분노와 커다란 안도, 언니의 목소리에는 그런 두 가지의 감정이 모두 깃들어 있었다.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요미는 마치 남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했다. 그게 서서히 가슴 부근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가
손끝에 도달한 그때 그제야 그게 자신의 일이라는 실감이 들었다. 조금 기뻤다. 언니의 집도 아직 있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고마워, 언니. 음? 걱정해줘서. 음, 고마우면 말이 아니라 태도로 보여줄래?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응, 알았어. 케이크 사가지고 돌아갈게. 그 한마디 에이코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요미와의 통화를 끝냈다. 신령님의 마을로 측은 돌아왔다. 그리고 사쿠야와 사람이 되었다. 그야말로 만만세인 결말이다. 하지만 아직 요미에게는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다. 사쿠야의 본체를 수선했던 그때 한가운데 페이지를 보고 요미는 가슴이 애절해졌다. 공백이 마치 사쿠야의 마음 그 자체인 것 같아서 사쿠야가 꿈속에서 텅 비어 시시하다고 말했다. 그게 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사쿠야의 본심인 거겠지. 그게 사실이면 너무나도 슬프다. 요미는 사쿠야에게 텅 비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본체가 텅 빈 책이라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것은 사쿠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자기 자신을 칭칭 얼매고 있는 듯했다. 그래서 요미는 생각했다. 나는 괜찮은데 요미 정말로 괜찮겠어?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호미카다. 해가 뜬 뒤 범인이 잡혔다고 말을 하면서 서점으로 와달라고 했다. 실례를 범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나라부가 사과 의미를 담은 호와 점심 식사에 초대해 준 것이다. 호미카는 흔쾌히 와주었다. 지금은 점심을 다 먹은 후 요미는 처음으로 사쿠야를 봤던 정원 중간에 서양식 정자에 앉아 호미카에게 부탁을 하는 중이었다. 서양식 정자 안 요미와 호미카 사이에 있는 둥근 테이블 위에는 사쿠야의 본체였던 책이 놓여 있었다. 그 책을 심각한 표정으로 내려다보면서 호미카는 고민을 하는 중이었다. 괜찮아, 괜찮아가 아니라 이쪽이 부탁을 하는 거야. 사쿠야도 허락했어. 요미는 생각했다. 이 책의 공백을 메울 순 없을까 하고. 서점에서 봤던 그 백지책처럼 사람의 손으로 내용을 메울 수는 없을까. 책의 공백을 메꾸는 것이 사쿠야의 마음을 메우는 일이 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요미는 조금이라도 사쿠야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보고 싶었다. 이럼으로써 오늘 리딩은 끝나게 되었습니다.